오케이, 모의고사 총평. 보면 일단 간단하게 시험 어떻게 출제했는지 먼저 분석하면서 할게. 일단 20문제 구성에서 1번부터 13번까지는 평가원 문제 딱히 어려운 거 없이 잘 출제가 된 것 같고, 그런 다음에 14, 15, 16, 17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준킬러에서 시간이 좀 끌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18, 19, 20 우리가 항상 킬러로 놔두는 중화, 양적, 그리고 몰까지 세 문제 중에서는 양적이랑 중화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 있는 20번에 몰 같은 경우가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 25학년도에 출제했던 수능과 평가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돼서 나는 이제 화학시험을 보고 나서 대략적으로 등급 컷을 예상할 때는 47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희들 아마도 등급 컷을 보니까 44점이 1컷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표본 자체가 작긴 해도 이제 학생들의 그게 고인 게 좀 없어진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아무튼 좀 보면 변별 문제는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평균 원자량, 중화 적정, 자동이온화, 산화수법, 화학반응식, 중화반응, 양적 관계까지 거의 3점 위주로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 중화 적정이나 또는 여기 있는 산화수법 이런 것들은 전부 2점짜리로 좀 배점을 낮춰서 출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BS 평가원 기출 연계 분석을 좀 해주면 일단 연계율은 한 80% 정도의 간접 연계가 발생을 했고, 그런 다음에 평가원 기출 응용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수특에서 출제되는 EBS 연계보다는 평가원 한 3개년 정도의 평가원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출제가 되어서 아마도 나랑 같이 평가원을 다 풀어봤으니까 좀 쉽게 다 접근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거의 자료를 숫자만 바꾸는 느낌의,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가 아닌 문제가 그냥 뭐 신유형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신유형 없이 기존 기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한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너희들이 풀 때도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당연히 부족했을 거야. 맞지? 1컷이 50이 아닌 이상은 항상 화학은 제일 마지막 장에 3문제에서 한 2문제 또는 1문제 이렇게 풀 시간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뭐 한 줄로 밀면 보통 하나 맞으니까 47점은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출제 경향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면, 앞쪽 오비탈이랑 주기적 성질 양자수의 3문제에서 2단원 3개 문제지? 2단원 문제가 지금 시간을 되게 많이 끌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열을 해야 되고 또는 양자수의 경향을 분석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제일 뒷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3개는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이니까 고3 때도 계속 시간을 줄인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준킬러 자체 난이도 많이 내려갔어. 왜? 평가 문제를 그대로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킬러의 난이도도 내려갔어. 다만 그 앞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편.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 될 거고,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낮은 등급컷이야. 그러니까 44, 41, 35가 1, 2, 3등급 컷인데, 너희가 화학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41 이상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시험을 간단하게 총평을 한 거고, 아마도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야. 다 봤던 문제고, 다 그냥 계산만 중간에 꼬이지만 않으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심지어 계산도 너무 깔끔하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 다 한정을 지어줬어. 그래서 이번 화학 시험은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 풀이만 해볼게. 1번부터 13번까지는 틀린 게 있으면 그거는 너희가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지. 그래서 14번부터 풀게. 내가 하는 풀이를 잘 보고 너희가 한 풀이랑 비교를 잘 해봐봐. 자, 14번 문제는 평균 원자량 문제야. 자, 평균 원자량 문제에서 존재 비율과 원자량이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x, y 값, n 값까지 미수가 많이 주어져 있어. 그때 우리가 문제 조건을 봐주면 기역 또는 이해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라는 조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거는 너희가 지금 문제에서 추려내야 돼. 그때 우리가 양성자는 동위원소 기준에서 똑같고, 중성자는 동위원소 기준에서 평균 원자량이, 다시 말해서 중성자 개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얘 두 개는 동위원소인데 여기 있는 값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밑에 있는 값이 중성자 수고 위에 있는 값이 양성자라고 생각이 들면 양성자를 빠르게 이렇게 칸을 채우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될 거야. 똑같이. 얘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성하고 문제를 풀었어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원자량이 나와 있는데, 원자량은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이니까 얘 두 개 합친 값이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내가 식을 좀 적어봐주면 10n 플러스 1 값이 두 개 더하면 9n 플러스 8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n 값을 7로 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n 값이 7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채워볼게요.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구하면 n에 7을 넣어서 4, 7, 28, 31이 양성자 수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존재 비율 그리고 평균 원자량 여기 있는 값도 조금 따져주면 얘는 6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건 71이 돼. 근데 얘들아 평균 원자량이 69.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9와 71 사이에 내분점이란 뜻이고 내분점이 지금 69.8이니까 2대3 내분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대3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존재 비율은 3대2가 되겠지. 3대2라는 거는 퍼센테이지 따졌을 때는 60대 40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6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5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얘도 똑같이 N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을 추려주면 여기 있는 값은 79 X값 얘는 81 그래서 79랑 81 사이에 지금 50대 50 1대1 내분점이니까 Z값은 80 혹시 얘들아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외웠던 건데 기억나니? 79랑 81 사이에 1대1 내분점 이거 뭘까? 그렇지 브로민이지 브로민 브로민 원자량 80을 가진 A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A값 분의 Z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분의 4라고 정답을 내주면 됩니다. 이 문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샤프 들고 푼다고 했을 때 한 1분이면 충분히 풀지 않았을까? 완전 개꿀 문제지. 25학년도 구모 문제를 좀 변형한 작년 기출 변형한 문제니까 조금 익숙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중화 적정 문제 나가볼게. 중화 적정 문제도 조금 허접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 자 보면 지금 용질 0.6g이지. 용질 0.6g을 60으로 나눠주고 걔를 곱하기 1000만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미리몰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미리몰을 구하면 여기가 10mm몰이 나오겠죠. 그러면 10mm몰 100ml 속에 10ml몰이니까 50ml 속에는 5ml몰까지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A 몰 농도짜리를 X만큼 사용했으니까 결국 첫 번째 식 유추할 수 있는 거는 AX가 5라는 식을 먼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식초 10g에 물을 넣어서 100ml 만든 다음에 뭐라 돼 있어. 근데 식초 10g에 들어있는 함량이 Wg이니까 여기는 60분의 W, 이게 몰이고 곱하기 1000만큼 해주면 간단하게 3분의 50W라는 미리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분의 50W, 100ml 속에도 3분의 50W, 100ml 중에서 30ml 사용했으니까 10분의 3 추출. 10분의 3 추출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5W 미리몰이 될 거야. 자, 그럼 5W 미리몰이고 똑같은 용액을 나를 반복했으니까 A 몰 농도를 Y 미리만큼 사용했지. 그래서 5가 얼마가 되냐면 5W가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Y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분의 Y 값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분의 얘를 해주면 X분의 Y 값은 간단하게 W로 나오게 됐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이것도 되게 쉽네. 중화적정 막 길게 조건을 많이 준 거지. 얘도 진짜 너희가 각 잡고 풀면 30초 정도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16번 pH, pOH 물의 자동이온화 문제야. HCl과 NaOH 중 하나라고 돼 있고 문제를 보면 여기 있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풀이를 조금 진행을 해주면 잘 들어봐. 자, H3O 플러스가 A니까 10의 마이너스 2x 대 얘는 pH가 8이면 pOH는 얼마가 되냐면 14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그러면 pOH 이용해서 OH 마이너스 농도를 표현하면 10의 지수 형태 8x 마이너스 14 이게 몇 대 몇이냐면 1대 10이 나오는 거니까 10배를 진행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8x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간단하게 x를 1.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가 1.5니까 여기는 1.5 대입하면 여기는 3, 여기 1.5 대입하면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산성인 HCl, 얘는 염기성인 NaOH라고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x값이 1.5니까 1.5K가 될 거고 문제를 봐주면 계산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지. 2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될 거니까 100b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다시 말해서 b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 b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pH도 8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K값은 3분의 16인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니은 다해서 H3O 플러스 양을 구하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곱하기 부피 2 V 뗄게 나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부피 1만큼 곱하면 되니까 이 값은 안 나오겠죠.
디귿. 가에 물을 추가할 때, 가에 물을 추가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야? 부피가 커지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부피를 2배만큼 해주는 거지. 부피를 2배만큼 해주면 그만큼 몰농도도 작아지게 될 거야. 근데 부피를 10배만큼 해줬을 때 몰농도가 10분의 1배만큼 되면서 그게 지금 안에 들어있는 pH가 4가 나올 거거든. 근데 지금 2배밖에 안 됐으니까 pH가 4까지는 증가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해주면 정답은 기역 디귿 3번. 여기까지가 그나마 편한 문제들. 이제 마지막 장 17, 18, 19, 20 네 문제다. 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면 산화수법 문제야. 뭐 엄청 문제가 길게 주어져 있는데 필수 포인트만 내가 따로 빼서 이렇게 놔둬놨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와 있고 지금 A, 뭐 B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문제에서 넣는 대로 다 녹았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여기 B 양을 1만큼 세우고 값에 따라서 얘를 7이라고 세웠으면 여기 있는 건 한 번 똑같은 양 더 녹였으니까 2만큼 있고 양이 똑같으니까 2만큼 있어. 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5만큼 감소할 때 B는 1만큼 생성됐다는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만큼 될 때 B는 1만큼 증가한 거니까 결국 5대1로 반응하는 개수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 여기 5, 여기 1, 여기도 1 해주고 그런 다음에 산소가 4개, 여기도 산소 4개 이용해서 4개 채우려면 여기는 2가 들어가겠지. 산소가 4개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수소는 8개, 여기도 8개가 들어가면서 전하량 보정 법칙을 쓰면 이쪽에 다 전하 합쳐서 얼마 나와? 10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니까 17만큼 나올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5m 플러스 n 자체가 17이 나온다는 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mn 값은 둘 다 자연수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얘가 감소하는 비율과 얘가 증가하는 비율을 항상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하겠지. 얘가 플러스 7의 전하를 가지니까 여기서 n값이 얼마냐? n값이 얼마냐?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한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연수 범위에서 그게 가능한 거는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m이 3이 되고 m이 3이면 n은 2가 나오면서 여기는 5만큼 감소하고 여기서는 2만큼 이렇게 바로 끼워 맞춰주는 거야. 여기서는 1만큼 증가한다. 여기다가 개수 이렇게 곱하는 거 여기 바로 맞춰주면 돼. 이거는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값이겠지. 여기까지 해주면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역 나와 더해서 BO4- 지금 BO4-는 환원되고 있으니까 산화제라고 정답을 내줘야겠지. 기역은 틀렸고 니은 이거 계산해주면 맞고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게 어려워 보여서 거른 친구들은 문제 한 번만 읽어보고 걸러봐. 이런 문제 진짜 쉬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 3문제만 남았네요. 양적, 중화, 몰까지. 학에서 제일 킬러 3문제지.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볼게.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지금 개수가 A 하나 나와 있고 A가 26g 있는데 B를 1g 넣어줬으면 총 질량은 27g만큼 26g에 4g이면 30g만큼 26g에 10g이면 36g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기체의 밀도, 전체 전부 다 기체로 주어져 있으니까 밀도랑 질량을 알면 밀도분의 질량 해서 부피값을 3, 10분의 30, 3, 3분의 36, 10이라고 반응 후에 부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지금 26g, 1g, 26g, 4g, 26g, 10g까지 돼 있을 거고 지금 문제에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6g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근데 지금 한계 반응물 좀 찾아보면 지금 부피가 똑같이 3,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 1이 반응하고 여기서 4가 반응하면 반응이 4배만큼 일어나게 되겠지? 또는 여기서 1만큼 반응하고 26 그러니까 반응이 4배만큼 진행될 때 부피가 똑같이 유지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사실 한계 반응물이 다르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1만큼 다 반응하고 여기서는 26만큼 반응했다는 뜻이야. 이해가니?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 26, 4 반응했을 때 26이 다 반응했으니까 얘도 26 근데 남는 반응물이 6이라고 돼 있지? 여기 4만큼 반응했고 여기도 그럼 4만큼 반응할 거고 그럼 여기는 4분의 26만큼 반응할 거고 반응의 수 4배, 1배 차이가 되겠네.
그러면 지향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채우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절반 4분의 30으로 4분의 30이고, 여기도 값을 조금만 계산해주면 4분의 78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부피만 적어주면 우리 문제 답이 끝나. 자, 보면 얘랑 얘가 똑같이 30만큼 있는데 부피는 얼마만큼 증가했어? 8만큼 증가했지. 부피가 8만큼 증가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큼 증가했지. 미안해. 9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9만큼 해당된다는 걸 구할 수 있고, 다 합쳐서 12가 되면 되니까 여기는 3. 그럼 여기도 3, 2분의 3배 마이너스 6. 누가 봐도 여기는 3이겠지? 근데 한번 해볼게. 여기도 3, 3. 그럼 여기는 4분의 3. 다 더해서 3이 나오려면 여기는 4분의 9. 3분의 1배 차이. 여기도 4분의 3. 여기 4배 차이 3.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채워주면 될 거야. 그러면 다 구했네. 1대 2대 1의 개수비가 나왔네요. 끝이야. 이것도 양적 관계 조금만 연습한 친구들은 그냥 이 문제 위에도 바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B값은 2고 B와 C의 분자량비. B와 C의 분자량비를 보면 지금 몰수분의 지양, 몰수분의 지양이지. 그럼 몰수분의 지양 3분의 2대 몰수분의 지양 10. 거기에다가 B에 이거 2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구해주면 정확히 30이 나왔을 겁니다. 15 곱하기 2니까. 자, 19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너무 쉽다. 자, 19번 보면 중합하는 문제네요. 중합하는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도 되게 쉬워, 얘들아. 자, 문제 혹시 내가 이 위에 표를 바로 그리면서 풀어도 한번 표로 풀어볼게. 일단 문제에서 0.5, 0.4가 이미 몰롱도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주고, 좀 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칸을 구별 짓고 나서 여기 있는 거를 x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거를 c 마이너스, 맞지? 그냥 좀 위에 하면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내 표를 그릴게. 지금 이온표만 그려보면 왼쪽부터 x 플러스 h 플러스 x 플러스 y2 플러스 이렇게 이어주고, 그런 다음에 cl 마이너스랑 oh 마이너스까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몰롱도는 얘가 0.4, 얘가 0.5, 얘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미 없는 거, 여기서는 x를 안 집어넣었지. 첫 번째 가에서는, 나에서는 y를 안 집어넣었고, 그리고 지금 다는 보면 세 개의 용액을 다 섞었는데 x 플러스 y2 플러스 cl 마이너스 제외하고 이온이 없지. 그 말은 다 상태는 중성이 됐다는 뜻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서 해볼게. 여기는 총 16mm만큼 있고 여기는 총 xml만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모든 이온 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가 4 해주면 이렇게 합을 맞춰줄 수 있겠지. 그러면 합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얼마야? 5. 맞지? 혼자서 묶이고. 그러나 2배 한 게 2, 여기 1 넣어주면 정확히 우리가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없어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쭉 봐주면 y2 플러스가 지금 cl-가 4대 5의 몰수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얘는 16mm 속에 5만큼, 얘는 16mm 속에 4만큼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8mm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x는 전부 다 8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풀어보면, 자, 2번 용액에는 얘가 지금 8만큼 있고, 그리고 cl-는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 자, 마지막까지 가면 얘도 지금 8만큼 있고, 여기도 지금 y만큼 있는데 y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리고 얘가 16만큼 있구나. 16만큼 있고, 얘가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5라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1대 3대 5인데 얘가 혼자 묶이고 나머지 두 개가 따로 묶여야 되지. 그래서 혼자 묶이는 쪽에 이렇게 1가를 넣어주면 여기서 지금 이온수가 1만큼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온수가 3 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 맞출 수 있겠네. 그러면 8mm 속에 두 개 있었으니까 4mm 속에 하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y값은 4라고 쭉쭉쭉 구해주면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칸만 좀 채워보면 여기 있는 값은 3, 그리고 여기서는 4mm만큼 있으니까 4분의 1배 4분의 5. 그럼 얘는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 얼마 더 집어넣으면 돼? 4분의 7만큼 집어넣으면
다 판단한 것 같고, 자, 해볼게. 가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몰롱도와 부피분의 양이온 수지. 가에서 다 더하면 24분의 양이온 수는 두 개 더하면 3만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에 존재하는 거는 다 부피 다 더하면 12ml 속에 양이온 수는 3개만큼 있네요. 그래서 8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라고 내주면 정답은 1번 내주면 되겠네. 중원도 겁나 쉽지 얘들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몰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복잡하더라.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 몰 문제를 보면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에서 얘와 얘 질량이 똑같대. 부피비가 3대2인데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거는 분자량은 그냥 얘가 2, 얘를 3이라고 세우고 문제를 풀게. 맞지?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보면 얘랑 얘는 결국 2대 3인데 지금 A가 Y에 다시 X가 Y로 갈 때 다 2배 되고 있으니까 분자량이 2대 3 나오려면 그냥 상대값으로 2, 4, 3, 6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거는 우리가 화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화학식량을 통해서. 실험식을 이제 유출을 하는 거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거 2 다 채워볼게. 2, 4, 3, 6 그리고 2, 6 3, 6까지 먼저 적어준 다음에 여기 보면 어차피 X가 Y로 갈 때 2배 됐으니까 이 값은 나에서는 생각할 것 없이 2겠지. 평균에도 어차피 X 완자수분의 Y 완자수는 2잖아. 그러면 7분의 8이니까 여기 있는 값은 7분의 16만큼 나와야 된다 소리고, 결국 7분의 16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냐. 근데 보면 X 분자수 다 더해볼까? 2M 플러스 15N 분의 여기서 Y 분자수 6M 플러스 30N. 이게 지금 7분의 16만큼 나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걔를 조금 다시 풀어주면 얘 두 개 지금 차이가 똑같이 맞춰볼게. 얘 두 개 차이도 똑같이 맞추면 여기를 밑에 있는 거를 3배만큼 해줄게요. 그냥 mn 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6m 플러스 45n이 3배 했으니까 21이지. 얘 두 개 5만큼 차이 나고 얘 두 개는 15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 3배 한 값. 그래서 6m 플러스 45n이 3m배 63n이랑 똑같아질 거고, m 대 n은 우리가 풀어주면 3대 1인 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 대 n이 3대 1이니까 그냥 집어넣고 문제 답만 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m이 3 그리고 여기도 n이 3 여기 3 5라고 넣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얘 분자량이 2였고 얘 분자량이 3이었으니까 지금 두 개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6 9 두 개 더하면 여기 해당하는 질량은 15. 그럼 여기 해당하는 질량은 상대값으로 바꾸면 7분의 15배 7분의 150이라고 나오게 됐을 거고, 그때 얘가 똑같이 3이고 얘는 몰라 분자량을. 그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15만큼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15 빼면 얘는 7분의 45만큼 있다라는 거 구해주면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m 대 n 값은 3대니까 여기 있는 값이 3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에서의 얘의 질량은 2, 3은 6만큼 있고요. 다에서의 얘의 질량은 7분의 45만큼 있겠죠. 그래서 계산만 조금 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42분의 45가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14분의 5라고 정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방금 내가 푼 문제 총 14번부터 어려운 문제 거의 다 풀었잖아. 근데 단 한 문제도 숫자가 더럽거나 지엽적이거나 막힐 만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어.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와서 내가 이걸 바탕으로 육모 변형 문제를 만들어 준다고 했지.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알다시피 지금 푼 문제를 다시 한번 오답해보고, 그리고 수특에도 어떤 아이디어가 응용됐는지, 평가는 어디 있는 거 나왔는지 내가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도 한번 찾아봐야겠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래서 이 문제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너희 수능에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연계를 잘 따지면서 공부를 해보세요.